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대처 및 회복 지원. 학대받은 아동의 교실에서 돕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차지민입니다.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학대받은 아동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 고민이 많은 선생님의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례를 함께 살펴볼까요? S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 중인 김 선생님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반 학생 L양이 현재 아동학대의 피해자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L양은 2년 전부터 계부와 친모로부터 파리채, 옷걸이 등으로 빈번한 신체 폭행을 당했으며 현재는 학대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김 선생님은 안쓰러운 마음에 L양에게 많은 관심을 쏟고 있지만 점점 심해지는 L양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L양은 예전과 달리 수업 시간 중 자주 엎드려 자는 모습을 보였으며 모둠 활동 시간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과제를 맡으면 복통을 호소하며 회피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 선생님이 L양을 불러 타이르면 선생님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려 이를 달래느라 진땀을 빼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김 선생님은 L양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사례는 잘 보셨나요? 충격적인 사건에 직접 노출되거나 목격한 후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대받은 아동은 반항과 품행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보다는 문제 행동이 심한 아이로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에서 학대받은 아동의 문제 행동을 다룰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체크. 여러분의 학습 정도를 미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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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학대의 후유증과 학대받은 아동을 대할 때 주의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대받은 아동을 교실에서 돕는 구체적인 방법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학대의 후유증. 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되는데요. 학대의 후유증은 크게 신체 손상과 성장 실패, 뇌 발달의 저해, 그리고 인지, 정서, 행동 조절 기능의 손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학대받은 아동에게는 다양한 신체 손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손상은 영구적인 장애로 남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임된 아동에게서는 가장 흔하게 성장 실패가 관찰되는데 이것은 부적절한 양육으로 인해 적절한 영양 섭취가 되지 않아 체중이 또래들보다 상당히 적고 성장 지연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기는 뇌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로 이 시기에 심한 신체적, 정신적 외상 경험은 뇌 발달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학대는 아동기에 겪을 수 있는 외상의 가장 심한 형태로 학대받은 아동의 신체에서는 학대를 겪지 않은 아동에서 관찰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즉, 학대받은 아동의 몸 속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빈번하고 과다하게 분비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아동의 정상적인 뇌 발달이 저해됩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통해 학대받은 아동들의 뇌는 학대 경험이 없는 아동들의 뇌에 비해 실질적인 크기가 작고 양쪽 대뇌를 연결하는 부위 또한 약화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학대 피해로 인해 뇌 신경세포가 줄어들고 효율성이 떨어진 구조가 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뇌 실질 크기의 감소는 학대가 어린 나이에 시작될수록 학대 기간이 길수록 그 정도가 심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학대받은 아동은 지능 저하 및 언어 발달 지연 등을 보일 수 있는데 지능의 경우 학대의 정도가 심할수록 학대의 기간이 길수록 저하 정도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아동기 뇌 발달의 저해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으며 특히 전두엽 기능이 저하됩니다. 전두엽 기능이 저하된 아동은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충동 조절이 잘 되지 않아 학업과 자기계발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어렵고 학습이 부진한 경우가 흔합니다. 학대받은 아동은 감정적으로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도움을 주려는 어른에게 좌절감과 고통을 안겨주고 결국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하기 쉬운데요. 습관적으로 타인이나 상황에 대해 의심하는 경향을 보이며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 결과 교사 등 돌보려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몰아가고 결국 고립되는 경우가 있죠. 학대받은 아동은 학대 경험이 없는 아동들과 달리 반응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감정 기복이 심하며 회피하고 위축된 모습 또는 공격적인 모습의 양극단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학대받은 아동은 타인의 비난, 외부의 위험 등에 매우 민감하여 늘 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 일상적인 활동을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것이 어렵고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도 흔히 나타납니다. 학대받은 아동은 충동 및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는 것이 어려워 자해, 자살 시도 및 위협 등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흔히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학교 전체에 부담을 주기도 하고 위험하고 이상한 아이로 낙인이 찍히기도 합니다. 또한 학대받은 아동은 참을성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욕구가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또래나 교사에게도 과격한 모습을 보이기 쉽고 이로 인해 관계 문제가 빈번히 나타납니다. 성학대를 받은 아동의 경우에는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신체 노출이나 성적인 발언을 하기도 하고 성매매 등 성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2. 학대받은 아동을 대하는 태도. 교사가 학대받은 아동을 대할 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점은 학대의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단기간이 아닌 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호전 없이도 일관된 원칙으로 아이를 감내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학대받은 아동을 돌보는 데 있어 심리적, 신체적 에너지의 소모가 매우 크다는 점을 미리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학대받은 아동과 같이 강력한 외상을 경험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안전하다는 느낌과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는 조절력을 갖는 것입니다. 부모 또는 친족에 의한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자신을 돌봐주어야 할 어른이 자신을 나쁜 사건으로부터 보호해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처를 준 경험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겪은 아동은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안전하지 않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닥칠 위험을 감지하고 싸우거나 도망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죠. 학대받은 아동이 외상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는 아동이 겪은 일이 과거의 나쁜 일이며 지금은 신뢰할 만한 어른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점차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다른 어른,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는 환경에서의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무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압도당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스스로에 대한 조절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가 되었죠.
학대받은 아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스스로 조절력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소한 것도 의향을 물어보고 존중하며 아동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하게 하여 더 안전하고 강해진 느낌을 갖도록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때 학대받은 아동에게 안정감과 조절력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기서 전제되어야 할 점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한계 설정입니다. 학대받은 아동은 자신이 겪은 외상으로 인해 정서 혼란과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교사는 아동이 겪는 부정적인 정서는 이해하되 학대받은 아동뿐만 아니라 교사와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제재를 해야 합니다. 교사가 아동에게 미리 교실에서의 위험 행동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한 제한을 분명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도 필요한데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 학대받은 아동은 자신만 처벌을 받는다는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고 또다시 보호받지 못하고 거부당했다는 부정적인 정서를 재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학대받은 아동을 교실에서 돕는 구체적인 방법. 학대받은 아동을 교실에서 돕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양한 예시들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학대받은 아동이 학교로 돌아왔을 때 교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이야, 힘든 일을 겪고 학교로 돌아왔구나. 아직도 힘든 부분이 많이 있지? 선생님은 네가 정말 안쓰럽고 어른으로서 미안하기도 해서 참 마음이 힘들었단다. 그래도 A가 힘든 과정에서도 잘 견디고 있어서 또 이렇게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은 많이 반갑고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 이 모든 상황은 네 잘못이 아닌 것 알고 있지? 선생님도 학교에서도 앞으로도 너를 보호하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 혹시 선생님이 알아차리지 못할 경우에도 네가 힘든 경우에는 선생님에게 알려주기로 약속하면 좋겠구나. 선생님은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A가 잘 견디어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어. 우리 잘해보자. 학교로 돌아왔을 때 진심으로 반갑게 맞이하며 그동안 겪었고 현재 겪고 있는 경험에 대해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말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교사가 전부 다 이해하고 다 안다는 식의 이야기, 충분히 괴로웠으니 다시는 절대로 이런 고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단정으로 아동을 위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비현실적인 확신을 심어주는 것은 위험하며 오히려 신뢰가 깨어질 수 있고 아동으로 하여금 교사가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로 돌아온 아동에게 아동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꼭 언급해 주어 아동이 가질 수 있는 불필요한 죄책감을 다루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동은 자신이 학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자신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통받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학대받은 아동이 교실에서 친구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경우 교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야, B랑 있었던 일을 선생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선생님은 너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구나. A가 친구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거야. A가 너도 모르게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마음에서 순식간에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요즘 학교 생활이 힘들고 친구들 사이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기꺼이 돕고 싶지만 어떤 경우에도 누구라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안 돼. 안전을 해치는 나쁜 행동은 욕을 하는 것, 밀치거나 때리는 것,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 소리를 지르는 것이야. 아직 스스로 참기가 어렵다면 다음부터 이런 행동을 할 경우 우리가 정한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자.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도와주려는 거야.
이런 행동이 반복될 경우 교사는 소진되어 아이를 돕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 수 있고 비난하는 어조로 훈육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외상을 겪은 아동일수록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예민하게 느끼고 거부당한다는 느낌을 쉽게 받을 수 있으므로 단호하고 엄하되 따뜻한 어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대받은 아동이 수업 중 전체 분위기를 방해하는 행동을 지속할 경우 교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이야, 무슨 일 있니? 잠깐 선생님과 이야기를 좀 할까? 오늘은 A가 수업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구나. 그렇지만 다른 친구들은 정해진 수업을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해. A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지켜볼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면 보건실에 갔다가 수업이 마치고 돌아오는 선택도 있어. 물론 A가 수업에 참여하며 여기에 있는 것이 선생님은 가장 좋지만 네가 선택하도록 해. 우리 모두의 시간을 방해받을 수는 없단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하며 문제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 미리 약속을 정해두고 약속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약속된 바에 따라 이행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할 경우 어떤 결과가 된다는 것을 예측하게 해주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즉 안전감과 조절력을 주면 단호한 대응을 하여도 아동이 크게 상처 입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즉흥적으로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수업에서 제외시키면 아동은 자신이 쫓겨났다고 생각하고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학급의 다른 아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학대받은 아동을 장시간 훈육하는 것도 피해야 하고, 조용히 따로 불러 아동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이 교사로부터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학대받은 아동이 표정이 어둡고 말을 거의 하지 않고 멍하게만 있는 경우 교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야, 오늘 기분은 어떠니? 혹시 선생님이 모르는 어려운 점이라도 있니? 선생님이 보기에 A의 표정이 조금 걱정스러워 보이는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아주 큰 능력이고 용기란다. 선생님은 늘 기다리고 있으니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야기해줘. 선생님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도록 노력할게. 말을 하지 않는 아동들도 교실에서 지도가 어려운 경우 중 하나입니다. 우울과 불안, 의욕 저하를 겪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교실이 아직도 안전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켜하지 않는 아동을 반복적으로 불러서 억지로 이야기를 시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반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들에게는 안정감과 조절력을 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따금씩 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안부를 물어보고 도움을 주고자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런 모습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정신의학적인 치료 등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대받은 아동이 자주 지각, 결석을 하고 등교를 거부하는 경우 교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야, 학교에 오는 것이 많이 힘드니? 혹시 어떤 점이 힘든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선생님이 혹시 도와줄 부분이 있니? 선생님은 A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알고 있어. 힘든 가운데에서도 잘 버티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A가 혹시 잘 버티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아닌지 안타깝고 걱정이 되는구나. 선생님이 네 마음을 전부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네가 충분히 힘들게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A가 원래 하던 일상생활을 잘 유지해 나가는 거야. 힘들겠지만 선생님도 도울게. 학교에 오지 않으면 선생님도 친구들도 너를 도울 수가 없어. 혹시 밤에 잠을 못 자거나 악몽을 꾸니?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힘이 없어서 오지 못하는 거니? 혹시 마음처럼 몸이 너무 따라주지 않는 거라면
좀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 친한 친구들이 있을 경우 또는 도와줄 만한 친구가 있을 경우 이는 학대받은 아동의 경과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황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과 사전에 상의를 한 후 반의 다른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그룹 지지를 통해 아동을 격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심하게 가라앉아 표정이 없는 모습, 말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체중 변화가 급격하고 일상생활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병리적인 수준의 우울증으로 인해 학교에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이 또한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할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본 차시의 적용하기 시간입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행동 문제가 매우 심하고 협조가 잘 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행동 문제가 매우 심하고 협조가 잘 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는 훈육해야 할 행동을 한두 가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대받은 아동은 주의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충동적이므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에 대해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알려주며 오랜 기간 습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하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모두 세 문항이 제시되며 기회는 2번씩 제공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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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기. 오늘 학습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먼저 학대의 후유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학대받은 아동의 경우 매우 다양한 신체 손상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손상이 영구적인 장애로 남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임된 아동에게서는 적절한 영양 섭취가 되지 않아 체중이 또래들보다 상당히 적고 성장 지연이 초래되는 성장 실패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아동기는 뇌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로 이 시기의 학대 경험은 아동의 정상적인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 학대받은 아동들의 뇌에서는 뇌신경세포가 줄어들고 효율성이 떨어진 구조가 발견되고 그 정도는 학대가 어린 나이에 시작될수록 학대 기간이 길수록 심해집니다. 학대받은 아동은 지능 저하 및 언어 발달 지연, 주의 집중 저하를 보일 수 있고 이로 인해 학습 부진이 흔합니다. 또한 심한 감정 기복과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어 행동 문제가 빈번할 수 있고 그 결과 일상생활 기능 저하, 대인관계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대받은 아동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학대받은 아동을 대할 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점은 학대의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단기간이 아닌 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호전 없이도 일관된 원칙으로 아이를 감내할 마음의 준비입니다. 학대받은 아동이 외상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는 아동이 겪은 일이 과거의 나쁜 일이며 지금은 신뢰할 만한 어른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점차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다른 어른,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는 환경에서의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사소한 것도 의향을 물어보고 존중하며 아동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하게 하여 더 안전하고 강해진 느낌을 갖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학대받은 아동은 자신이 겪은 외상으로 인해 혼란된 정서와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교사는 아동이 겪는 부정적인 정서는 이해하되 학대받은 아동뿐만 아니라 교사와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제재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대받은 아동을 교실에서 돕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학대받은 아동이 학교로 돌아왔을 때에는 반갑게 인사를 하며 공격적인 행동과 수업 방해 행동을 보일 경우에는 한계 설정에 따라 제재합니다. 또한 등교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침묵을 보일 때에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지금까지 학대받은 아동의 교실에서 돕기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